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오늘은 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문과 학생들이 이제 이과 학생들의 대거 유입 때문에 정시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나온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동국대 갈 학생이 이과 학생이 연대를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수시 콘서트 아마 앞에 편들 보셨을 텐데 거기 가서도 약간 논쟁이 된 적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하나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그랬더니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더라 뭐 이랬더니 뭐 많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보니까 그래 그럼 시뮬레이션 공개해봐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걸 공개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뭐 문과 애들은 다 망한다는데 이게 안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공부를 안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문과 학생들도 공부해야 되고 이과 학생들도 그럼 뭐 그러면 내가 뭐 이제는 공부 안 해도 돼?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냥 그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공부해라.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튼 조금 이해를 돕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오늘 그 부분들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파워포인트로 아마 올리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적은 게 이과가 쉽게 문과로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약간의 정성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3학년 때까지의 리그를 바꾸는 용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문이과가 없잖아요. 문이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문과와 이과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과 학과를 가겠다라고 해서 이과 진로 선택 과목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문과로 가면 대학이 조금 더 높아진다. 뭐 많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바꾸는 학생도 있고 바꾸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다 바꾼다라는 건 쉽지 않다.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과 학생들한테 가산점이 있는 학교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잘 봤잖아요. 그러면 문과하고 이과의 학생들 정시에서는 그 이과 학생들의 수학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수학에 대한 가산점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이 높다가 문과로 가면 국어와 수학 비중이 같아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떨어지죠.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올해는 첫 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적은 게 뭐냐 하면 계산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산점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첫 해기 때문에 쉽게 믿기가 쉽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동국대 갈 애가 연대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액면 그대로 내가 문과로 갔을 때 수학 가산점을 줄였을 때 내가 합격하는 게 100%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심도 가지게 될 거고 특히 이제 재수생, 삼수생들 같은 경우 안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바꾸지 못하죠. 위에 세 가지는 약간의 정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거고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건 실제 계산을 해도 이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번 보시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을 아마 43만 명 정도가 아마 볼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1등급을 받게 되는 학생들은 4%죠. 그러면 17,000명 내외가 됩니다. 6월에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이 약 95%나 됐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과가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 5%의 학생이 문과가 됐습니다. 그런 6월의 그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거나 조금 더 보수적으로 리스크 100%라는 얘기를 오늘 제가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냥 문과 학생들이 진짜 폭망한다 라는 관점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폭망했다
라고 하면 이과는 약 9,500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이 1등급을 받게 되고 문과 학생은 약 850명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을 받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등급을 받은 문과 학생 전원이 이과 학생의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문과 학생이 그냥 다 96%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중에서 잘하는 학생, 96%도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0%다 이과 애들보다 다 못 받았다. 위쪽은 전부 다 100% 이과가 다 점령했고 그리고 96%에도 이과는 한 명도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제가 가정했습니다. 제가 이건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문과 리스크를 100% 아까 얘기했던 문과 리스크 100%로 산정하기 위해서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무려 8,650명이 자유롭게 문과의 모든 학과를 농락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모든 학과를 다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수치는 서영고를 전체 합친 전체 인원의 거의 2배에 해당되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서영고, 서성한이, 중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건국대, 동국대를 갈 이과 학생은 연고대를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 사실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 계산은 상당히 나이브한 계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또 변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제일 먼저 이야기될 게 의치 약한수에 대한 변수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문과 1등은 서울대의 최상위 학과를 가죠. 이과 학생도 똑같이 서울대 최상위 학과를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상했던 그 결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과는 이제 서영고 위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의치 약한수를 지원해요. 물론 서울대나 뭐 연고대를 지원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 1등급을 받은 학생 중에서 몇 명이 도대체 의치 약한수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어쨌든 간에 문과에 넘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치 약한수로 가게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문과로 절대로 넘어오지 않을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될 건데 일단 의치 약한수 전체 선발 인원은 6,608명이에요. 꽤 많은 숫자입니다. 서영고의 거의 전체 인원을 합친 것 같은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물론 뭐 그거 서영고 다 합친 것보다는 적습니다만 어쨌든 이 많은 이과를 다 합치면 이거보다 이게 월등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서영고가 그 서영고의 3개 대학이 위에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1개 대학이 더 있는데 그 대학의 이름이 의치약한수라는 소리예요. 자, 의치약한수의 정시 인원은 2,591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방 수의대나 아니면 지방 약대나 뭐 이런 데는 사실은 조금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2,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1등급 커트라인이나 그 부분들을 받게 될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제 수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수시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인원을 1,652명으로 저는 이제 잡았는데요. 이 1등급을 받을 가능성 높은 인원은 어떻게 계산했냐 하면 3합 4 이상의 최저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들이 수학의 1등급을 나와야만 이 최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합 5라고 해도 이 3합 5도 사실은 거의 1등급을 받는 수학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절반 인원 그 다음에 교과의 전형의 학생들 중에서도 전체 인원의 한 30-40% 정도는 아마도 1등급을 받게 될 텐데 제가 그냥 문과 리스크를 100%로 높이기 위해서 그래야 조금 좀 납득이 갈 것 같아서 한 20% 정도만 1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나오게 되냐면 1652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런 건 아마 계산을 잘 못하실 텐데 이 정시 오지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대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얘네들은 의대를 지원해서 떨어지는 애들이니까 의대 인원으로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학생들을 한 10% 내외로 잡았어요. 실제는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 1등급을 받고도 의치 약한 수에 떨어져서 재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원을 잘못한 거지, 너무 상향 지원을 했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그래도 한 7, 800명 이상은 되는데 적게 잡아서 한 66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5,000명에 되는 학생들이 1등급을 받고 수시나 정시로 의치 약한 수에 합격을 하거나 혹은 의치 약한 수에 정시로 지원하고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은 변동이 없어요. 얘네들이 이과로 가고 문과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남은 3,600명이죠. 이 3,600명 정도가 의치 약한 수를 선택하지 않고 서영고를 지원하게 돼요. 뭐 다른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중 절반이 수시에 합격을 했다고 치면, 그런데 이 학생들은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시로 합격한 비율은 더 많지만 리스크 100%. 예. 그러니까 문과 리스크 100%로 보면 약 1,800명 정도가 문과에 비해서 절대 우위를 점해요. 그러니까 1,800명은 어디든 문과에 어디든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1,8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과 1,800등이죠. 그러니까 수학의 1등급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이 1,800명의 이 학생들은 고대 최하위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이과가 한 5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이과가 한 600명 정도, 벌써 1100명이죠. 그 중에서 고려대 이과가 한 550명 정도 되니까 약 1800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과 끄트머리, 이과 끄트머리야. 고대 끄트머리야. 그러니까 고대의 최하위에 있는 학생이죠. 사실은 여기도 또 오지원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더 낮게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냥 문과 리스크 100%로 계속 가자고. 그래서 문과 애들은 그냥 오래 못 간다라는 산정하에서, 이과 애들이 다 문과로 간다라는 산정하에서 봤을 때, 그럴 때 상황은 뭐냐면 고대의 최하위권 이과 학생이 서울대 최상위권, 뭐 서울대 경영이나 이런 데를 자유자재로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문과 리스크 100%를 했잖아요. 근데 문과 리스크 100%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전제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1등급을 받은 학생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모든 학생이, 문과 학생은 1등급 최하위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어, 영어, 수학, 사탐도 이과 학생보다 다 못 봐야 돼요. 왜냐면 이과 학생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지금 지금 결론은. 그러니까 그 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거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반드시 모든 학생들이 성적이 나오면 닥치고 문이과 구분 없이 지원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과 학생들도 그래, 내가 성적이 나왔는데 보니까 문과가 더 유리하네. 그럼 난 문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이 100%가 되어야 이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죠. 자, 거기다가 최상위권 학생이 수시 합격이 50% 이하여야 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조건이 또 있어요. 서울대 문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1등급 이내에 드는 모든 이과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응시했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어야 돼요. 문과로 갈 수도 있다 내가 라고 생각하고 수학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전부 다 뭐 점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서 이거 문제 안 된다, 어떤 댓글도 이렇게 다른 걸 봤는데, 아예 응시 자체 안 하는 애들도 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 봤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돼. 자,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와 같이 수능도 수학 1등급을 받은 이과 학생이 문이과 통틀어서 95%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야. 더 이과 애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수능이 출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확률이 있을까요? 제가 서울대 문과가 고대 최하위 이과 학생들로 모두 채워질 확률은, 벼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맞고 멀쩡하다가 그러다가 죽어서 4번 맞을 때 죽어서,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올림픽 나가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깰 확률과 비슷하다, 이렇게 농담 삼아 적었는데, 이럴 확률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서영고 문과 이동 선택권이 있는 학생이 1,800명이죠. 이 최대 산정으로 했어요. 이거는 이 1,800명 중에서 한 20% 내외가 문과로 2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360명 내외가 되는데 이는 서영고 전체 모집 인원의 한 8%에 해당되는 학생이 이과에서 문과로 이동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서울대 물론 그 8%가 전부 다 서울대로 다 가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냥 골고루 간다 얘네들이 이 360명이 골고루 그냥 문과에 좋은 대학이나 좋은 학과로 골고루 간다라고 하면 실제로 나오는 건 서울대 문과 10명 정원의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에 한 명 정도가 미적 기하를 한 학생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상외로 크지 않죠. 아마 이거보다 더 적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자, 어떤 학부모님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표점으로 하면 달라지지 않나요? 표점으로 하면 수학 격차 확 나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동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제가 지금 백분위로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표점은 알 수 없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백분위와 표점은 비례해요. 그러니까 백분위가 높은 애가 표점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표점 격차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수학 한 과목을 가지고 백분위로 나눈 것과 표점의 순위를 매긴 건 같아져요. 그런데 어쨌든 대학은 순위로 간단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4,000명을 뽑으면 4,000 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표점은 관련이 없어요. 만약에 수학 한 과목만 본다면. 근데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국어의 표점이 수학 표점보다 월등히 낮아. 그래서 수학 표점이 너무 높아.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이 무력화되니까 표점이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표점이 월등히 유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이과에서 문과로 갈 때 수학 가산점이 더 높아지게 되면 표점이 더 높은 데다가 거기다가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표점이 유리한 학생이 더 유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뭐 상위권 대학 중에서 이과 학생이 문과로 갔을 때 이 가산점이 더 높아지는 경우는 아마도 서울대는 이제 문이과 다 20% 가산점을 주니까 혹은 또는 문과 서강대 같은 경우 서강대도 이제 문이과 다 동시에 가산점을 주니까 이과 학생이 문과로 넘어와도 손해가 별로 보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최상위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서울대 서강대 정도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뭐 말씀드렸듯이 서울대는 일단 제2외국어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20% 가산점은 사실은 서강대보다는 좀 적은 편에 해당됩니다. 자, 결론을 보시죠. 이과 학생의 문과 유입률은 서울대, 서강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는 10% 이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이건 차곡차곡 내려가요. 그러니까 의치약한수라고 하는 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 만큼의 규모가 큰 대학이 그 대학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대학이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비율은 그 문이과 뽑는 비율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계속 내려가서 중대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중대까지는 10% 내외밖에는 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숫자가 10% 내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건국대부터는 이과 학생의 유입률이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과 레벨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왜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문과 레벨과 이과 레벨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건대부터는 문과와 이과의 레벨 격차가 줄어들게 돼요. 왜냐? 이건 좀 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문과하고 이과의 표가 있는데 서울대의 같은 레벨이 이과에서는 의치약한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대가 아니라는 거죠. 연고대는 이과에서는 이제 이게 서울대고 그 다음에 문과에서 서성하니 이과에서 연고대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러면 어쨌든 내가 잘 받아야 되는 데서 더 잘 받아야 그러니까 잘 받은 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잘 받았다 그래서 문과로 이전해야지 그러면 연고대 학생이 연고대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더 잘 받아야 서울대를 가게 되는데 건동홍숙부터는 약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건동홍숙에서는 내가 이과 학생이 조금 잘 보면 대학 레벨이 비슷하기 때문에 문과와 이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우가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뭐 경희대를 좀 무시해서 조금 죄송한데 문과 경희대는 이과 경희대죠. 이과 경희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막 아주 선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기다가 외대 이과는 뭐 그렇죠.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얘네들이 완충작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문과 애들이 많이 대거 지원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건대부터는 레벨이 비슷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카톡이 왔네. 자,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번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서울대와 서강대의 상경계열은 이과 유입률이 예상보다 높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경계열에 대한 부분들은 저항선이 좀 적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서강대는 서울대보다 전체적인 유입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위권 대학에서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가장 많이 넘어가는 대학은 아마 서강대가 될 것이다. 거의 20%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서강대가 여전히 이제 문과로 넘어가도 가산점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서강대는 이중 전공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문과로 지원해도 나중에 가서 이과 뭐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라는 정보를 아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강대로는 많이 상향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상향 지원이 아니라 많이 튀겠다. 그러니까 이 문과로 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가서 비율들이 가다가 보면 나중에 3등급대 가게 되면 이제 5등급대 가면 다 똑같아지겠죠. 이건 뭐 백분위가 그렇게 이 등급이 백분위로 나누는 거니까 문과 이과가 거의 차이가 없어지는데 이 3등급대와 5등급대에서는 이과가 월등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등급대 학생들이 문과로 바꿔서 대학 레벨을 올리겠다는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3등급 초반의 학생이 문과 숭실대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아지고 만약에 100% 바뀐다. 100% 내가 옮기겠다라고 한다면 거의 50% 이상이 이과 학생들이 문과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100% 옮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자, 제가 결론을 해놓고도 다시 또 최종 결론을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자, 건국대, 동국대 이과 학생이 연고대 문과를 합격할 가능성은 없다. 세간에 떠드는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예, 안 믿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에서 대학 레벨이 달라진다면 문과로 전향할 때 이제 걸림돌이 많아요. 가산점이 사라지기도 하고 뭐 제2외국어 응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30%라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바뀐다라고 계산을 해도 서울대 중대까지는 10% 내외의 정원이 이과 학생들은 문과로 유입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이과 학생이 문과학과를 들어간다는데 이걸 걱정해가지고 지금부터 공부 안 하면서 어쩌지 내가 지금 뽑는 게 10명 뽑는데 그 중에서 1명이 이과애가 들어와 큰일이야 라고 문과 학생이 지금 걱정하고 있으면 이건 개그예요, 개그. 개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단 서강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들이 한 20%까지도 유입될 수 있다. 좀 조심해야 된다. 문과 학생들이 좀 유의해야 되고 건국대부터 숭실대까지는 한 20%의 학생들의 이과 합격도 이건 최대 수치예요. 이과 합격자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 이하 지방 국립대까지는 만약에 이과 학생들이 100% 문과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최대 50%까지 뒤바뀔 수도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2022년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안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2023년도에는 아마 조금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조금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3년부터의 학생들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질 거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문과가 어떻게 유입될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유입할 수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시 전문가는 없습니다. 제가 장단컨대. 근데 너는 왜 이야기해? 저도 그래서 가상의 왜냐면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이런 걸 많이 해봤죠. 뭐 배치 기준표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인원의 변동에 대한 가상 그런 부분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각 학교에서 아마 문과학과에 미적 기하가 몇 명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데이터를 내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지죠. 학생들도 이제는 확실히 내가 문과로 가면 대학이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세워지기 때문에 아마 2023년도에는 이과 유입률이 조금 더 높아질 거예요. 이 전제는 어쨌거나 지금의 수학 공통 과목이 이 상태의 비율로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2023년도에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적어놨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궁금하지? 이거 궁금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죠. 뭐 온갖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입시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이런 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데 관심 갖고 어떡하나. 근데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그리고 쓸데없이 걱정하는 학부모님들 어떻게. 근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가지고 이런 게 이슈가 되는데 별로 이슈가 될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럼 도대체 너는 왜 이걸 설명하고 있냐 그러는데 뭐 논란이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좀 안심을 좀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불안감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왕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올해 조금 유리한 학생들 이야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에서 5등급 대 이과 학생들, 문과로 바꿀 의향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숭실대 이하 인서울에서 지방 국립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명명백백하게 아마 유리할 겁니다. 예, 문과로 한번 전향을 뭐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시에서. 그리고 1등급에서 2등급 대 이과 학생들 중에서 문과로 넘어갈 의향이 있는 소수의 학생들 중에서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능이 잘 나오는 문과 학종 논술러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정시러들한테 올해 논술은 최고 기회다. 문과 학생들한테는 최고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대, 동국대 이런 데가 한 3년 전에 실질 경쟁률이 거의 10대 1 미만이었는데 문과가. 근데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10대 1 이상이 됐지만 아마 올해 심한 경우에는 5대 1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최저를 못 맞춰서. 그러니까 논술러라고 좀 표현하 정실어, 문과 정실어들은 올해 논술이 상당한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종이나 교과 전형에서의 문과 학생들도 어쨌거나 수능 공부를 잘한 학생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학생들한테는 올해 문과 커트라인이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두 번에 떨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이과 애들이 내신이 좋아서 올해 문과 커트라인이 좀 떨어지고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문과 커트라인 대하락이 수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가 수시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만약에 수능이 잘 돼 있다면. 이건 뭐 내년도도 마찬가지니까 고1, 2 학생들도 수능 열심히 하세요. 내가 수시로 간다라고 해도. 자, 그런데 이제 100% 교과만 보는 전형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올해는 이과가 더 유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의 내신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약에 문과로 가게 된다. 이 유입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비교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과 학생들이 유리하다. 문과 학생들이 사실은 걱정해야 될 게 100% 교과 전형에서 이과 학생들이 넘어오는 거. 사실 요거는 조금 좀 걱정을 하기는 해야 돼요. 이게 물론 정시가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수시에서도 일정 정도 이상의 이과 학생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대 지원을 하려는 이과 학생들 이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대가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같은 교대를 지원하는데 이과한테 여전히 가산점을 줘요. 이과가 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더 잘 나오는데도 거기다가 가산점까지 주니까 무슨 올해는 정말 날개를 다른 거죠. 그래서 교대를 지원하려는 이과 학생들한테도 유리합니다. 자, 제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끝내려고 해요. 제가 이걸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논란이 되면서 그러면서 매우 거친 언어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동국대 갈 학생이 연고대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마 윤도영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윤도영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거칠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어떤 입시 사이트 갔더니 윤도영 선생님한테 보니까 되게 거칠게 그런 걸 다룬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윤도영 선생님이 이걸 왜 찍었을까요? 뭐 이걸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 도움되라고 찍은 거예요. 예, 이거 찍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윤대용 선생님도 시간이 걸렸을 테고, 저도 이거 서너 시간, 이거 옛날에 만들어놨던 시뮬레이션인데, 이거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이러면서 서너 시간 이상의 긴 시간이 들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학부모가 제가 수시 컨설트 나갔는데 이용 선생님이랑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아니, 여긴 뭐 대본도 없이 왜 저렇게 나와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심하게 싸워 이러는데, 제가 평소에도 이혜용 선생님이랑 실제로 많이 싸울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이혜용 선생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뭐 입시 전문가라고 신이 아니란 말이야. 다 모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럴 때 제가 이혜용 선생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최고의 입시 전문가예요. 예, 또 마찬가지로 이혜용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도 조금 좀 단순하게 계산할 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막 희한하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다 무슨 의도에서 그랬어요? 학생들의 도움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멸시하고 폄하하고 악플 달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한테도 좀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논란을 좀 줄이려고 이걸 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게 다입니다.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입시에 대한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바로 공부하는 겁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